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아우,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그죠? 너무 추워요. 그죠?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온 이 삭신이 다 쑤실 거예요. 저도 쑤시는데 여러분들도 당연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죠? 보일러를 틀어놔도 추워요. 보일러를 틀어놔도. 가스 요금 많이 나왔어요. 저 그게 나오는 게 제일 싫은데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죠? 어떡합니까? 너무 추운데, 그죠? 너무 춥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추운 날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이제 또 그 무료 방송하고 막 이러는데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를 최근에 좀 잘 안 꼈어요. 그래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서 다시 한번 마스크를 이제 끼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시국 때 기억하시죠? 강제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꼈잖아요. 평생 끼지도 않다가 갑자기 그때 마스크를 막 꼈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감기 잘 안 걸렸어요. 희한하죠? 그때 감기 잘 안 걸렸어요. 어느 정도 마스크가 좀 보호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감기도 안 걸리고 감기 안 걸리셔야 건강하셔야 또 주식도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항상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장이 어땠어요? 최근에 이제 뭐 계속적으로 변동성도 충분히 있었고 드디어 이제 어제죠. 어제 5,000포인트를 점을 딱 찍어놓고 밀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빵 하고 올라갔고 오늘도 똑같았어요. 오늘도 5,000포인트에 딱 찍어놓고 또 훅 하고 밀어버리고, 그죠? 장막판에 밀어버리고 코스닥은 또 어머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5,000포인트 간 거 축하. 자, 짝짝짝 박수는 그렇습니다. 치겠습니다. 그죠? 박수는 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오늘 어찌됐든 이제는 뭐 주도 섹터 내에서 돌아갔던 그런 뭐 자동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매물 출회가 많이 됐습니다. 매물 출회가 많이 됐고 그 수급이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으로 좀 많이 옮겨졌는데요. 뭐 어찌됐든 코스닥 1,000포인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넘어가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퇴출될 종목들 빨리 퇴출하고 정상적인 종목들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죠? 자, 오늘 뭐 어찌됐든 스테이블 코인, 뭐 STO, 토큰 발행 이러한 종목들이 핀테크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여당에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코스닥 3,000포인트를 한번 찍어봅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게 완전 막 올라갔습니다. 그죠? 막 올라갔어요. 뭐 코나이 이런 것들도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코나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그런 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자, 그런데 오늘이요. 정말 역대급으로 기관들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사재꼈어요. 엄청나게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코스닥, 코스피 뭐 기관이 샀다. 그게 중요하죠. 수급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관이 왜 샀을까요? 기관이 어딥니까? 그렇죠. 금융이죠. 증권 쪽입니다. 그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토큰 발행, STO 관련이 있어요. 다 있어요. 있다니까요. 왜 들어갔겠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코스닥 멀쩡한 회사 안 들어가고 거의 그쪽으로 수급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코스닥에도 정말로 실적 좋고요. 아직까지 못 올라간 그런 종목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는 수급이 안 갔어요, 잘. 오늘 그냥 터진 거는 오로지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었어요. 그 관련된 종목들밖에 없었어요. 정책이죠, 정책이죠. 정책적으로 가겠다라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테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주도 섹터는요. 주도 산업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산업이 곧 주도 섹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테마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뭐 탈모, 뭐 비만 치료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갑니까? 예? 탈모 뭐 관련주 이게 우리나라를 끌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테마인 겁니다. 주도 섹터라면 우리나라를 이끌어주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주도 섹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그 주도 섹터 내에서 실적은 정말 좋은데 저평가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집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5초 포인트 찍었어요. 이제 코스닥도 이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월쯤 되면 실적 이제 다 나오고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올해 1분기 실적도 이제 나오고 그게 4, 5월달 정도입니다. 그때 되면 고점 나옵니다. 조정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실적주로 철저하게 실적주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아가야 돼요. 왜? 그래야 하방이 견고하게 지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많이 올라간 만큼 너무 갑자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 맞아요. 맞는데요.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맞습니다. 뭐 지금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의 이목은 뭡니까? 전부 증시죠. 저도 이 주식하는 사람이고 이 증권가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두가 지금 증시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상 지나가면 상가라든지 이런데 그렇습니다. 텅 비어있는 공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있고요. 환율은 환율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썩 그렇게 뭐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정필승입니다. 아무튼 또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필승의 개고처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비법. 비법이 뭐야? 자, 뭐예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잖아요. 비법. 비법이 뭐냐 이겁니다. 비법이. 자, 볼게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에게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방법이나 기술이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수만 알고 있는 특별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법이다라는 겁니다. 비법이 없으면 정필승이 여기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그럼 비법이 뭐냐 이거예요. 남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그죠? 그게 비법이에요. 요리도 비법 있죠. 그죠? 비법이에요, 그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종가 단순 5일선, 10일선, 21선 쭉쭉쭉쭉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과연 비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법 아닙니다. 저라고 이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자,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제 걸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하는 걸 다 압니다. 왜? 그게 기본이었으니까요. 모든 책은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그건 비밀입니다. 안 맞아요. 왜? 말이 그럼 길어져요.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뭐예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만들고 여러분들께 한다. 그러면 그들은 날 걸 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세력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게 시세 설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 매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비법이다 해서 정필승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가 단순이 뭐예요? 종가 단순이 5일 동안에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 한 게 종가 단순 아닙니까? 그러면 20일 동안에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20 하면 그게 종가 단순 아니에요? 너무 심플하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합니까? 그죠? 그죠? 때려 맞추는 거예요. 21선으로 밑으로 빠지면 손절해라. 아니, 손절 안 해도 되는 자리인데 왜 손절하냐고요. 세력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왜 손절을 하냐고요. 말이 안 돼요. 안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뭐 차트를 보고 매매하면 망한다.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그분들은요. 철저하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모르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적이어야 된다. 논리는요? 그게 논리적이에요? 종가 단순 다 해가지고 나누기 하는 건 애들 초등학생한테 시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논리적인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볼린저 밴더, 일목균형표 그거 가지고 매매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하는 게 하는 겁니다. 결국에 남들은 모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비법이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가지고 나왔냐. 자, 덕산 하이메탈인데 12월 9일에 제가 애프터마켓 공략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보고 이 덕산 하이메탈을 공략주로 걸었습니다. 언제요? 12월 9일에.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정해놨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거는요. 제가 수익률이 이렇죠라는 게 아니라 제가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여러분들께 비법을 설명드렸는데 그게 딱 됐다라고 해서 공부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해되시죠? 자, 볼게요.
그래요. 그래 목표가 뭐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덕산하이메탈. 그 누구 하나도 덕산하이메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의 가장 강력한 뭡니까? 방산도 들어가고요. 우주항공에도 들어가고요. 반도체입니다. 거기에 뭡니까? 부품이에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예요. 주도 섹터가 3개나 들어가 있어요.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반도체. 이 3개가 순환매로 돌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픽! 첫 번째. 두 번째 차트예요. 보실게요. 어떻게 할 건지.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필승의 0.25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0.25 법칙. 0.25를 0.5로, 0.5는 0.75로, 0.75는 뭐다? 1이 뭐예요? 회복. 자, 오늘 처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려서 11월 달로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계속 주구장창 외쳤던 게 0.25 법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목표가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가 설정하는 건데 목표가는 뭐냐? 즉 저평가 구간에 있는 것을 목표가로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하는 고평가는 4배까지라고. 그 4배 밑으로만 이렇게 목표가를 잡는 거예요. 요 방식대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두 번째. 중고장단법, 고저장단법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준봉이 연속적으로 들어온 걸 하나의 일봉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고가 더하기 뭡니까? 저가 나누기 2를 하면 그게 중심가다. 중심가는 결국에 지켜줘야 된다. 왜? 그게 세력의 평단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면요. 기준봉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여기가 하나의 일봉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심가가 얘란 말이에요. 얘 빨간색 선. 그게 얼마냐면 5,750원이에요. 5,750원.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5,750원 밑으로 사라 그랬어요. 빠지면 그때 모아가라고. 이해되세요? 언제 얘기했냐?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여기서 횡보하죠. 그죠? 그리고 다가 올라갔다가 여기서 뭡니까?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매물대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물량 테스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량 테스트 한다니까요. 조금 거래량 없잖아요. 거래량 없이 조금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하고 물어본 다음에 올라갔다 팔아야지. 그 물량을 받아낸다고요, 여기서. 이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물량을 상방에 던지죠.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더 갔어요. 7,000원보다 더 갔다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딱 7,000원이었습니다. 왜? 본질 가치가 6,900원이니까 7,000원으로 목표가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딱 이만큼의 공간이더라라는 거예요. 이만큼의 공간만 수익으로 하자.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죠. 그게 이거예요. 시공 대분법. 시세 설계 공간 매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아니 뭐야, 어떤 종목이나 그냥 얘기해 주지 뭐 저렇게 그래,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라도 뭔가 더욱더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주구장창 외쳤던 것을 실질적으로 눈으로, 이 두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제가 증명해내잖아요. 그죠? 증명해냅니다. 그게 논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데나 저 갔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200%, 300% 여러분 200%, 300%, 400% 가지고 갈 수 있어요? 100명 중에 그런 분 10명도 안 됩니다. 보통 30%에서 끝내요. 보통. 그래서 제가 상방을 2에서 30%만 열어놓고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애프터마켓이든 엠밴드든 너튜브, 무료 방송이든 전부 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했습니다. 갔죠? 풍산도 그랬고 소외됐던 종목들 갔어요. 그죠? 다 갔어요. 한정기술, 프로텍 다 갔단 말이에요. 왜? 소외된 걸 했으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이 시공대보법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5금 매매법.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뭡니까? 중고장단법, 고저장단법, 그죠? 0.25 매매 이렇게 했잖아요. 0.25, 정필승 0.25. 이게 여러분 그냥 겉으로 봐서는 와 뭐야 저게 이렇게 하겠죠. 왜?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대로 간다니까요. 신기하다니까요. 그죠? 그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15금 매매법, 오금저려 매매법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15금. 왜? 15% 이상에서는 우리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있어요. 왜 15%냐? 그게 논리예요. 왜 15%냐? 우리가 2015년도 전까지는요. 상한가가 15%였습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가 30%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거의 대개 세력들은요. 15% 밑으로만 끌어올려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들어가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세력들은요. 15%까지 안 가요. 짧게 갑니다. 왜? 물량이 많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왜 굳이 돈을 그렇게까지 많이 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15% 밑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15금 매매법, 주도 섹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주도주의 순환매. 그때 판다. 즉, 주도 섹터 내에서 기준봉이 발생을 딱 했는데, 그게 조정 구간이 들어가요. 그러면 조정 때 우리는 분할 매수해서 그게 다시 순환매로 돌아오면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도 섹터는 뭐냐 이거예요. 주도 섹터. 제가 말씀드렸죠. 산업이다. 주도 산업. 즉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 산업 뭐가 있어요? 일단 조선, 방산, 원전, 그죠? 반도체 있어요. 그다음 뭐가 있어요? 2차 전지.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 그다음 로봇. 그죠? 자동차는 이제 로봇과 한 몸이죠. 자율주행 이렇게 피지컬 AI 한 몸입니다. 그죠? 그다음 뭐 있어요? 이제 우주항공도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입니다. 근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예산이나 이런 게 1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주도 산업 내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안 올라간 종목, 실적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타깃으로 해라는 말입니다. 그게 정필승의 길입니다. 정필승 로드. 이해되십니까? 필승 로드. 이기는 길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볼 겁니다. 볼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지난번에는 막 글이 많이 쓰여져 있으니까 침침해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냥 그림으로 딱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종가 8에서 14.99, 2번 15에서 30%죠. 어때요? 보기 편하죠? 자, 기준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 동반하면서 거래대금 들어올리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검정색 선 보이시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15% 여기 전일 종가 대비해서 여기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었다 그랬어요. 제가 수식 다 쳐가지고 따락 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 쉽게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15% 그러면 15% 미만에서 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8에서 14.99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종가에서 산다 그랬어요. 1번 종가. 그다음에 이 15%와 중심가에 또 중심이 있어요. 여기 2번. 그리고 중심가에서 3번. 그다음에 여기 저가와 중심가에 여기 이렇게 해서 5분할로 산다 그랬어요. 똑같아요. 저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계산을 해라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전일 종가 대비인데 거래량 터지면서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전일 종가 곱하기 15% 해가지고 그 값에 전일 종가를 더하시라고요. 그러면 15%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나와요. 그 밑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들어왔다? 오케이, 그러면 종가부터 산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2번 종가 15에서 30%다라는 거예요. 15에서 30%다. 자, 꽉 찬 30%짜리예요, 이거. 상한가 간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검정색 선 보이죠?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보면 이 15%의 검정색 선이랑 주황색 중심가랑 여기 중심의 중심이 다 이 자리에 보이죠? 이 자리에. 이게 뭐예요? 수렴이에요. 그러니까 15% 미만에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구간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상한가가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 중심을 딱 그었어요.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줘야,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줘야 얘가 뛰어갈 때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
왜? 한 번 쉬어줬으니까. 두 번 쉬어줬으니까 더 폭발적으로 한 번 쉬었다가 점프한 거랑 제자리에서 그냥 뛰는 거랑 한 번 내려갔다가 점프하는 거랑 뭐가 더 높게 뛸 수 있어요? 한 번 내려갔다 점프하는 게 더 높게 뛸 수 있죠. 그 원리란 말이에요. 내려갔다가 점프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밉니다. 바로 올라가면 밀어요. 그래서 제가 뜬 건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5% 미만에서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논리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트렌드? 주식의 트렌드 하지 마십시오. 트렌드라는 거는 무슨 주식에 트렌드가 있습니까? 주식은 그냥 기본이 있는 거고 거기서 그냥 장난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그 기본만 안 깨면 돼요. 무슨 트렌드입니까? 주도 섹터가 바뀌는 거지 그냥. 그게 그냥 트렌드인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산업군이 바뀌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거지 트렌드가 어디 있어요? 예?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준봉 매매는 같은 구간에서만 매매한다는 거다. 모든 매수는 15%. 자, 기준봉 매매는 같은 구간이다. 어디? 15% 아래에서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억하세요. 15. 왜 15냐? 앞으로 다시 돌려보세요. 왜 15인지 말씀드렸죠? 그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필승의 0.25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목표가라 그랬죠. 목표가 설정할 때다. 왜? 자, 저평가를 자, 회복한다 그랬어요. 회복.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성장시키는 데까지. 즉 원석이를 보석이를 슈퍼스타가 되면 놔준다 그랬어요. 그게 정필승의 0.25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목표가를 산정하는 거예요. 목표가를 정하는 건데 저평가일 때 가능한 거예요. 즉 4배 밑으로는 이렇게 설정해도 돼요. 그런데 4배 이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거는 쓰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목표가를 정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가고 여기에서 일로 가고 여기에서 일로 간다고요. 자, 그러니까 0.25가 0.5가 되고 그다음에 0.75가 되고 1이 되고 쭉쭉쭉쭉 간다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또 있어요. 뭐가 0.375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이에 또 있어요. 뭐가 0.625가 있어요. 이 사이에 또 있단 말이에요. 뭐가 0.875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게 썰어라. 얇게 썰어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목표가가 더욱더 뚜렷해진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화천기공이에요. 화천기공. 제가 작년 12월 11일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제 이제 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장단법, 중심 잘 보라고. 그래서 중고장단법, 기법이잖아요. 기법. 기법대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갔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날 말씀드렸죠. 기준봉 발생했어요. 기준봉의 중심에서 계속 사 모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X축이잖아요. 즉 이게 기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일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들어오는 수익금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Y축, 즉 여기 부분에서 팔았다. 걸어놓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국 무브넥스도 여러분들께 이미 예전에 한국 무브넥스 처음 얘기해서 수익률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그날 기준봉이 발생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여기 한국 무브넥스 15금 매매법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9.39%였으니까 기준봉의 종가부터 저가까지 분할 매수하자. 그래서 보면 특히 한국 무브넥스는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6,500원까지 목표가로 보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목표가 설정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박스권 상단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미 여기서 그냥 끝내고 매물대 다 소화시켜버리고 상방을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이미 매물대를 전부 소화시켜버렸어요. 그 밑에 쌓여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 있죠? 다 받아내고 뚫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상방으로 갈 거야 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무브넥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드렸어요. 어디서? M밴드에서. 그러니까 M밴드 들어오셔서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갔어요. 이날 얘기했어요. 이날 9.39%짜리입니다. 그러면 15금 매매라 그랬잖아요. 15% 미만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이 종가에서 한번 사고 중심가에서 한번 사고 저가에서 한번 산다 계획이 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한번 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샀어요. 그리고 나서 떴죠. 6,500원 갔잖아요. 갔어요. 한국 무브넥스는 뭐예요? 이거 자동차 부품이잖아요. 즉 자동차 거기서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 에 뭡니까? 이 주도 섹터 내에서 포함됐는데 기준봉이 발생했어요. 오케이, 가져가는 거죠. 거래량 없어요. 갔죠? 그러니까 한국 무브넥스에서 2번을 수익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보다 뭐냐? 정필승의 15금 이 매매법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니까요. 제가 계속 설명드립니다. 어려워요? 공부하시면 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15금 매매법 주도 섹터가 뭐냐? 원전입니다. 이거는 자, 지금부터 할 거는요. 뭐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는 전혀 한 번도 거론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혼자 한 겁니다. 저 혼자 했는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교육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원전이에요. 원전. 원전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그죠? 자, 원전은요.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SMR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에는 만들어지면 거기에 모든 그 전기는요. 결국에 원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SMR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해요. 소형 모듈 원전 이건데 여기에 또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심장이에요. 원전이 심장이고 거기서 펌프질을 해줘. 전기를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전력 설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선, 전력 인프라로 또 그게 변압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원전이라는 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AI에 파생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 기술 또한 세계에서 또 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SMR 한 기도 없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라든지 또는 원전을 건설하는 이걸 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갔던 거고요. 자, 볼게요. 대우건설 들어갔어요. 대우건설 이제 체코 원전 이제 수주 계약을 했고 체코에 우리 그 원전 건설을 할 때 시공사가 대우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주가 순환매가 들어오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대건설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본질 가치가 10,000원이다. 그러면 뭐예요? PBR이 한 배잖아요. 그러면 저게 10,000원인데 이게 지금 보면 어디서 시작했냐면 3,750원이에요. 여기가 몇 배냐면 이게 0.375배입니다. 0.375. 그러니까 거기서 기준봉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다? 5,000원까지 간다는 소리예요. 즉 0.5배. 여기가 0.5배죠. 가겠다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5,000원에 맞춰놨어요. 맞춰놨다니까요. 자, 그래서 기준봉 발생 오케이 봤어요. 몇 프로? 13%짜리죠. 그러면 15% 미만, 즉 검정색 이 라인 보이시죠? 여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나는 종가에 샀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또 샀어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갔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순환매가 돌아오면 매도다. 순환매가 돌아와서 거래량 갑자기 들어올린다. 매도. 근데 5,000원에 딱 걸어놨는데 팔렸어요. 그 다음에 또 기준봉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또 봤어요. 11.31%. 또 15% 미만이죠. 그래서 또 샀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사고 이게 이미 안쪽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 중심가에서 한번 샀어요. 그 다음 날에 위에서 시작해서 내 평단가보다 높아서 안 샀어요. 그런데 이게 밀어가지고 중심가에서 한번 더 샀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이에요. 이게 오늘이라고요. 걸어놨죠. 어디에? 이 고가에다가 팔렸어요.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왜? 본질 가치 정필승의 0.25 법칙을 뭐로 했다? 목표가로 설정해 놓는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어제 엄청났어요. 그죠? 2차 전지. 이제 2차 전지는요. 단순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당연히 로봇,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피지컬 AI에 들어갑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더한 건 뭐냐면 현재 그게 조선으로까지 연결돼 있어요. 조선도 이제 전기 선박이나 하이브리드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기 선박을 만드는데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전기차 수천 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조선 3사 다 뛰어들었어요. 어디에? 선박 ESS. 여기에 다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앞으로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봤을 때 이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은요. 조선 때문에 살 겁니다. 로봇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로봇 때문에 2차 전지가 꾸준해지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선 그리고 나중엔 방산까지 연결될 겁니다. 방산도 자율주행 필요하겠죠. 그죠? 알아서 그냥 따당 때리고 그죠? 전차가 알아서 가고 그죠? 그 필요하겠죠. 그럼 배터리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ESS 즉 AI 데이터 센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도 다 필요하고 그럼 충전을 시키려면 충전 인프라, 충전 설비도 다 필요하잖아요. 충전소도. 다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해되시죠?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요.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2차 전지예요. 어제 했어요. 자, 한농화성이에요. 한농화성. 어제 제가 했던 거. 어제 팔고 나왔던 거. 한농화성. 자, 본질 가치가 10,000원이란 말이에요. 10,000원. BPS가 10,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15,000원. 이게 몇 배예요? 1.5배죠. 1.5배. 그런데 이 사이에서 기준봉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땡큐. 이거는 2배, 2만 원까지 간다. 2만 원에 간다. 갔어요. 자, 그런데 봤어요. 기준봉이 발생했는데 15.32% 안 합니다. 밑으로 내려줄 때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얘가 여기 안에서 그냥 시작을 해버렸어요. 이 존에서. 오케이, 샀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에 중심까지 시작했어요. 갔어요, 어제. 어제 갔어요. 순환매였잖아요. 월요일에 들어올렸다가 어제 다시 한 번 더 들어올렸죠. 조정 주고. 조정 이틀 주고 들어올렸다고요? 나는 2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2만 원에 걸어놨어요. 왜? 이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 매매, 시세 설계, 공간 매매. 이 공간만큼만 수익이다. 여기에서 사서 여기 2만 원에 걸어 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BPS 활용, 즉 정필승의 0.25를 목표가로 설정해 놓는다. 자, 그 다음에 MOT도 했어요. 같나요? 똑같죠? 자, 차트 어때요? 똑같아요. 5,000원이에요.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7,500원. 이거 1.5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을 긋고 시작해요. 들어오면. 자, 기준봉 발생했어요. 그런데 1.5배 안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갑니다. 2배까지. 그게 10,000원이잖아요. 이 안에서 이 공간만큼만. 이 공간만큼만 수익이에요. 자, 그래서 봤어요. 얼마? 13.29%입니다. 저는 13.29%입니다. 오케이, 땡큐. 그래, 됐어. 그러면 너는 이 안에서, 이 검정색 선 안에서 시작이 됐구나. 그런데 봤는데 다음 날 떠서 시작했어요. 떠서. 안 합니다. 내려와줘야 돼요. 내려왔어요. 샀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중심까지 시작했어. 똑같아요. 아까 한농화성이랑 들어올렸죠. 또 2차 전지의 순환매로 이용을 했어요. 매도. 순환매 들어오면 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2만 원에 걸어놨어요. 10,000원에 걸어놨어요. 10,000원에. 갔잖아요. 정필승의 0.25 법칙 우습게 볼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합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부터는 뭐냐? 정필승의 0.25 법칙 이제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느냐? 일단 첫 번째, 고평가다. 두 번째, 적자다. 정필승 전문가님께서는 적자도 하십니까? 예, 저는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보실게요. 자, 우주항공이에요. 우주항공. 이제 우주항공은 뭡니까? 방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산에 연결되어 있는 우주항공. 방산에 연결되어 있어요. 뭐 더 말하자면 긴데 아무튼 방산에 연결되어 있고 중국이든 미국이든 결국에는 이제는 해양 패권을 다투는 게 아니라 우주 패권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런 주도 산업입니다. 자, 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AP위성 했어요. 네, AP위성. 자, 이때 들어왔어요. 제가 말했죠. 이제는 본질 가치 필요 없다고. 왜? 고평가고 장부상 적자예요. 그러면 딱 어디에? 고가에 걸어난다. 기억하세요. 적자와 고평가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기준봉이 들어오면 기준봉의 고가까지만 합니다. 고가까지만. 거기에다가 걸어놔요. 자, 보실게요. 이게 몇 퍼센트냐면요. 9%예요. 9.82, 9.82%. 즉, 이 검정색 라인 있죠? 여기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작, 오케이, 땡큐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중심가로 한 번 더. 이렇게 모아갑니다. 계속. 모아갔어요, 저는. 중심가에서 계속 사고, 여기에서 계속 샀단 말이에요. 모아갔다고. X축이 길죠? 들어올리죠. 더 간단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걸어놨어요. 어디에? 여기 고가에 팔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로봇. 자, 로봇
최근에 로봇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 산업, 뭐 현대차, 보선다이맥스의 뭡니까? 아틀라스. 그게 뭐 아무리 중국이 막 추격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번에 최우수 로봇 상을 그냥 쉽게 받았다고 하면 그게 그만큼 정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로봇 강국이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주도 산업이에요. 그럼 나는 뭘 했느냐? 두 개를 했어요. 자, 볼게요. 로보 했어요. 로보. 로보 했어요. 로보. 자, 기준봉 발생. 이미 저 앞에도 계속 들어왔었어요. 계속 했겠죠. 그죠? 계속 했는데, 자, 보실게요. 자, 6.2%인데요. 정필승 파트너님, 8%가 안 되는데요. 그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여러분 8%일까요? 라는 거죠. 그죠? 8%이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비밀입니다. 아무튼 6.2%예요. 6.2. 자, 그러면 여기 검정색 선이 15%그 안으로 형성이 되면 돼요. 그런데 붕 떴단 말이에요. 얘 아니에요. 붕 떠버렸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날 됐어요. 얘도 붕 떴어요. 그런데 갑자기 밀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에 종가예요. 여기까지 밀었어요. 샀어요. 그 다음날에 또 내려왔어요. 샀어요. 그런데 갔습니다. 왜? 우주항공 섹터 자체가 순환매로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디? 고가. 이 고가까지만 걸어놨어요. 팔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고평가예요. 로봇은 거의 다 고평가예요. 그리고 실적이 거의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봉의 고가까지만 걸어놓는 거다. 이 캔들은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똑같은 캔들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듣고 그냥 고평가야? 오케이, 거래량 동반했네? 기준봉이네?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여기 고가에다 걸어놔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엔젤 로보틱스. 이거는 정말 이거는 실적이 정말 말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짧게 가자 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보세요. 기준봉 발생했어요. 누가 보면 상한가인 줄 알겠죠? 아니에요. 보세요. 검정색 선이 상한가는 아니잖아요. 이 중심까지 내려와야 저게 상한가입니다. 자, 몇 퍼센트일까요? 19.24%. 19.24. 자, 오케이. 그럼 땡큐. 시작을 해볼게요. 15%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안으로. 처음에 떠서 시작했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검정색 여기 아래에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샀어요. 여기가 뭐예요? 중심가와 15에 또 중심이죠. 그 다음에 중심가에서 또 샀어. 이날 3번 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떴어요. 안 해요. 왜? 내 평단가보다 높으니까 왜 합니까? 이거 안 해요. 이거 안 해요. 내 평단가보다 높은데 기다려야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떠버렸어요. 팔았죠. 걸어놨는데 여기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냥 바로 취소시키고 빨리 취소시키고 그냥 시장가로 빵! 끝.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율주행. 15금 매매법. 주도 섹터 내에서 자동차 했어요. 자, 볼게요. 자,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슈어 소프트 테크. 보겠어요. 이것도 고평가예요. 이거는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고평가예요. 그래서 어디에? 여기 고가까지만 걸어놓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기준봉이 들어왔네요. 몇 퍼센트죠? 봤더니 15.96%입니다. 그러면 15% 이상이니까 미만으로 들어와야죠. 검정색 선 있죠? 여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 존 안으로.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죠? 처음에 위에서 시작했다가 밑으로 밀어버려요. 그럼 여기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여기 점선에서 한번 사고 그 다음날 됐는데 또 밑으로 밀고 중심가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밀고 계속 모아갔단 말이에요. 여기 이 박스권에서 놀잖아요. 그리고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버리죠. 거래량 동반해서 끝 갑니다. 이게 다시 자동차가 순환매. 어제 잠깐 아침에 들어왔어요. 차익 실현한다고. 이거 어제예요. 어제. 이거 어제예요. 아침에 잠깐 자동차주 빵 올라갔어요. 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져 나왔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다고요. 이해되세요? 밀어버렸다고요. 그때 잠깐 빠방 할 때 딱 올라가더니 끝. 이게 정필승의 15금 매매법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어떠세요? 다르죠? 다릅니다. 0.25 법칙과 정필승의 15금 매매법, 중고장단법, 고저 장단법 이게 다 합쳐진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공부하시면 하나도 안 어려운 겁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자 이겁니다. 쉽게 하자.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실적 좋고 정말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종목, 주도 섹터에서 눌림 준 종목들, 조정 들어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기준봉을 가지고.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자, 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자, 아래 보시면 제 QR코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요. QR코드 보시면 나중에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M밴드, 정필승의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시게 되고요. 거기 오시면 많은 자료 참고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약주라든지 이런 거 올리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좀 많이 좀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요. 샵 3772번으로 그쪽으로 정필승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저 M밴드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후반전 빨리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설명드리고 비법 설명드리니까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죠. 저도 너무 설명드리니까 빨리빨리 시간이 갑니다. 이제는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갑자기 어두운 사람 막 이러잖아요. 그런 정필승으로 한번 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절대 금지 안 돼요, 안 돼. 절대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세요. 뭐? 리튬 포스 하지 마세요. 리튬 캐릭터 상품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리튬 회사인데 캐릭터 상품을 한답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 사업군만 보더라도 이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볼게요. 시가총액이 517억입니다. 본질 가치가 1,10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냐? 800원입니다. 8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넓게 볼게요. 넓게. 자, 보시면요. 이게 과거예요. 언제냐면 2004년도에 17만 원까지 갔어요. 17만 원. 그게 어떻게 돼서 지금 800원은 800원. 800원이라고요. 800원. 자, 그러면 이거는요. 빨리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 활성화로 따진다면 이거 빨리 퇴출해야죠. 왜?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으로 보지 마세요.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영업이익으로 따지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이때 막 들어오죠. 이때. 자, 볼게요.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연봉이에요. 자, 보시면요. 이거 연봉인데. 자, 여기에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17만 원이었다가 820원이 됐어요. 820원. 820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거래량이 압도적인데 음봉이죠.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800원짜리잖아요. 더 하면 뭐다? B 온 세상이 멈춥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22년도.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이때만 양봉해요? 최근에. 그리고 이때 보시면 이때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앞쪽에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는데 이만큼 올렸어요. 없는데 저만큼 올렸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 이때 들어올렸을까요? 왜 이때 들어올렸을까요, 여러분? 볼까요? 왜 이때인지? 이거 2025년인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전에 캐릭터 상품이죠, 그죠? 리튬 회사인데 캐릭터 상품. 자, 볼게요. 리튬 포스 겨울 시즌 맞아서 카카오 프렌즈 이글루 듀얼 무선 가습기를 출시했다. 언제? 작년 12월 5일에. 리튬 회사인데 갑자기 무슨 캐릭터 가습기는 뭐야? 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요, 이거 내놨대요, 이거. 이거 내놨대요. 보면 갤럭시 프렌즈 등 다양한 글로벌 국내 브랜드와 협업해서 디자인, 가전 및 생활용품을 기획, 제조, 유통하는 IP 전문 기업이다. IP 전문 기업이다라고 했잖아요. 리튬 회사 아니에요? 리튬 회사 아니에요? 이 회사? 그런데 무슨 가전 생활용품 기획, 제조, 유통하는 IP 전문 기업이에요, 이게? 작년에 왜 이 기사 냈어요? 왜 이 기사를 냈을까요? 볼게요. 이 기업은요, 여러분, 원래부터 얘는 WI였어요. 이 회사는 뭐였냐면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캐릭터 상품을. 모바일 액세서리나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바뀌었어요.
리튬으로, 캐릭터에서 리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기사는 뭐냐면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작년에 그 기사 봤죠? 원래대로 돌아갔다고요. 이게 WI였다가 리튬 포스로 바뀌는데 중간에 전환이 됩니다. 뭐라? 어반 리튬으로. 언제? 2022년도에. 그래서 2022년도에 그렇게 거래량을 터지면서 여러분들을 초청장을 보내면서 다 불러 모은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밀어버렸어요. 800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캐릭터 회사가 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리튬 소재를 하는, 그러니까 리튬이라는 이 소재, 이거를 갖다가 공급하는 회사가 됐냐고요. 뭔데 도대체 뭔데 캐릭터 회사가 이걸 하냐고요. 이때는요. 2차 전지가 한창 대유행을 할 때입니다. 너도 나도 안 되니까 그냥 한 거예요. 사업을 그냥 한다고요. 바이오 회사인데 갑자기 빵집을 해요. 바이오 회사인데 갑자기 펫샵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뭐라도 좀 해보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저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터지면서 양봉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부터 어떻게 됐어요? 밀어버렸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제가 이름 바꾸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2번 바뀌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리튬. 이거는요, 여러분. 이 회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말만. 이때 뉴스 엄청나게 내보냈단 말이에요. 리튬 회사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이제 우리는 캐릭터 회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돌아왔죠. 그죠? 돌아왔어요. 볼게요. 이미 관리 종목에 지정된 종목이에요. 언제 거래 정지가 돼도 이상한 종목이 아닙니다. 지분율이 55%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적자가 3년, 4년째 적자예요. 4년째. 매출액은 얼마예요? 150억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상패 기준에 뭐가 있나? 매출액이 30억 이상 나오면 됩니다. 30억 이상. 괜찮죠? 괜찮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 250억 이상 되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상패 안 시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적자잖아요. 4년 동안. 그럼 퇴출시켜야죠. 이것 때문에 봐줍니까? 30억 이상이라서 시가총액 250억 이상이라서 봐주는 겁니까? 안 된다고요. 이 회사 자체는 이미 깨진 회사예요. 어떻게 캐릭터 회사가 리튬을 갖다가 다시 캐릭터를 합니까? 예? 어떻게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때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 놓고 그냥 그대로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거래량 이만큼 하고 다 도망갔어요. 다 날랐다고요. 여기 전부 여러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돈도 없고 안 되고 막 그냥 아우 어떡하지? 아우 뭐라도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싶으니까 저걸 한다고요. 지금.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갔다고요. 캐릭터로 돌아갔다고요. 리튬 안 됐다가 갑자기 아빠 나는 사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나 만화가 될게. 해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아빠 나 다시 축구 선수 될게. 야 이미 늦었어 이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다고. 쓸 만큼 돈 너한테 다 썼어 이거죠. 그래서 뭐다? 곤수유투다. 뭐다? 공경에 빠진 짐승이 발악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되시죠? 뭐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더욱 발악한다라는 뜻이에요. 더욱 발악한다. 지금 너무 힘들어. 힘드니까 뭐다? 저렇게 갑자기 하던 캐릭터 상품으로 리튬 회사가 돌아간 겁니다.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리튬 포스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거래량 동반해서 나가고 있어요. 하시지 마십시오. 자, 아무튼 벌써 이렇게 1시간이 훌쩍 또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제 M밴드 QR코드 나오죠? 그거 여러분들 이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저기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좀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열심히, 나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얻어가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많은 좀 가입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주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또 내일 주말이니까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